잘 생기지 않는 그런 지역에서 이렇게 대규모 발생한 거는 처음이죠. 이례적인 확산 범위 그리고 속도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른 집단에도 충분히 유행할 가능성이 있고 다른 집단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는 안전할까? 아직은 이 바이러스 자체에 대해서 많은 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어서 더 두려운 코드네임. B, B, 0, 4, 원숭이 두창입니다. 원숭이 두창입니다. 단순한 피부 질환은 아닌데요.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원숭이 두창. 원인은 뭐고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하며 감염병 위기 경보가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됐죠. 이름부터 생소한 병이기 때문에 불안감은 더 커지는 것 같은데요. 두창이란 단어가 처음 들으면 매우 헷갈리실 텐데요. 두창은 사실 천연두의 다른 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제 우리 인류와 함께 했던 질환으로 여태까지 누적 사망자가 한 10억 명 정도 되는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사망자가 많은 그런 질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원전부터 인류랑 함께 존재해왔던 두창 바이러스. 천연두라고 하면 조금 더 익숙할 텐데요. 1979년 가을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인류가 첫 번째로 퇴치했던 감염병을 공식 발표하기도 했죠. 그런데 두창 바이러스가 계열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 바이러스 중에서 인수공통 감염병이라고 해서 동물들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두창 바이러스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원숭이 두창입니다. 퇴치 한 줄만 알았던 원숭이 두창. 그 실체부터 알아봐야겠습니다.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의 기원은 천연두랑 유사한 증상을 보인 원숭이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알아볼까요? 원숭이에게서 처음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원숭이 두창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꼭 원숭이가 가장 중요한 숙주인 것은 아니고요. 설치류에서도 발견이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덴마크에서 사육되던 원숭이에게서 처음으로 발견된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발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통이 있고 근육통이 있고 뭐 기운 없음, 피곤함 이런 것들이 있다가 그다음에 한 1에서 3일 정도 후에 이제 발진이 이제 머리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지로 이렇게 퍼지게 되는데 피부의 진피층에서 활발하게 증식하다가 병변을 일으키는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그 위험도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 중증 질환을 일으킬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사망으로 갈 수도 있죠. 장기의 기능이 떨어지는 상태까지 갈 경우에는 충분히 상황이 안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그 치명률을 3에서 6%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100명 중에 최소 3명은 죽는다는 거죠. 하지만 이 데이터는 아프리카 국가에 국한된 결과라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치료제가 없진 않고요. 두창 바이러스에 전반적으로 들을 수 있는 치료제들도 있고 그다음에 면역글로불린 같은 것들을 투약을 해서 증상을 경감시키거나 아니면 중증 진행을 막는 방법들도 있거든요. 이른바 3세대 백신 확보는 아직이지만 두창 바이러스에 쓸 수 있는 약질만도 결코 부족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떠들썩한 데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요.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자체는 아프리카 아주 그냥 일부 뭐 중부 아프리카나 서부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만 풍토병으로 있고 뭐 동물에서 이렇게 주로 접촉력이 있어서 있는 그런 뭐 인수공통 전염병 단계에서 이런 통상 생기지 않는 지역에서 비교적 대규모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례가 없는 확산에 정확한 감염 경로는 더 연구돼야 하는 상황. 오죽하면 원숭이 두창은 2022년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이런 말까지 나왔을까요? 실제 올 한 해 확진자 1,600여 명 중 1,350명 이상은 아프리카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전 세계가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죠. 지난 6월 1일 그 보건안전청 그 지침에 의해서 그 의심 환자나 아니면은 발생 감염 환자들은 그 자가격리를 바로 실시하도록 이제 그 지침을 내렸고요.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브리핑을 그 일주일에 2번씩 하기로 지금 결정이 나 있거든요. 어떻게 확산이 되는지 뭐 진정이 되는지 이런 그 것들을 알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세계 각국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동향을 면밀히 주시할수록 사람들의 궁금증은 더욱 커져가는데요.
첫 번째 의혹, 과연 어떻게 감염이 되는가?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비말 감염이 될까 걱정인데요. 호흡기 전파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태이고 대부분은 병변에 직접적으로 접촉해서 생기는 전파의 양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를 만났다고 해서 그것이 감염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감염자와 밀접한 접촉을 해야지, 특히 병변에 닿는 정도 아니면 침구나 옷가지를 공유하는 정도의 접촉이 있어야지만 전파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극히 일부에서는 피부에 접촉 없이도 감염자가 발생한 경우가 있지만 전염의 주된 경로는 바로 접촉이라는 거죠. 한편에서는 동성인 남성 간의 접촉만이 문제가 된다고 의심하는데요. 두 번째 의혹의 진실, 무엇일까요? 이게 성 접촉만을 통해서 감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아닌 표현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전파가 이루어지게 되고 유입이 시작된 집단이 그런 집단들이었기 때문에 그 집단에서 더 빠르게 전파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다른 집단에는 감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전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걸 예방해야 할까요? 이미 유입된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도 백신이 답일까? 하지만 두창 백신은 현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변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쉽게 일어날 수 있는데, 이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는 D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런 변이가 그렇게 RNA 바이러스처럼 쉽게 일어나기 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조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양상같이 되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게 생각입니다.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방법들도 충분히 있고 접촉한 고위험 집단을 대상으로만 접종을 해도 충분히 전파가 차단된다라는 과학적인 근거들이 있습니다.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인데요. 그래도 뭔가 대비는 해둬야 하지 않을까요? 개인이 지켜야 할 만한 방역 수칙이 있다면 알고 있는 게 좋겠죠. 국민들이 마스크도 잘 착용하고 계시고 손 씻기도 매우 일상화되어 있고 특정한 질환들이 있었을 때 병원에서 신고하고 검사하고 격리할 수 있는 체계도 완성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준수하고 계신 방역 수칙에 더해서 특별히 더할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었던 지역에서 입국을 하신 분들에 대한 이제 감시가 좀 필요하겠고요. 우리는 이제 공중보건,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그런 손 씻기라든지 그런 공중보건 위생을 잘 지키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일 것 같습니다. 최소 20초 이상 손 깨끗하게 씻고 말리기, 물이 없을 때는 손 소독제를 활용하기, 그리고 마스크 착용도 잊지 마세요. 이상 코드네임이었습니다.